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물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철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자에 큰 힘이 됩니다. 672분 후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이 3일 만에 처음으로 구독 한 번을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에 한 분씩만, 하루에 한 분만, 아침, 새벽, 저녁 2번 방송 드리는데요. 한 분씩만 주에 하루에 구독해 주신다면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8일 목요일 6시 30분 118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황과 간추린 뉴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뉴욕 22층 건물이 텅텅 커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융문명 탈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다우지수는 0.40 상승 38,677.36, 나스닥은 상승 0.95로 15,756.64, S&P 500 지수는 상승 0.81로 4,995.06으로 어쩌면 오늘 저녁에 역사적인 5천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역시 0.41 상승으로 2620.32, 코스닥은 1.81 급등 826.58을 기록했는데요. 개인은 좀 이익이 나니까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이 SK하이닉스가 3.48, LG 에너솔루션이 2.07, 현대차는 2.04, 현대차가 지금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셀트론이 상승 0.34, 포스코홀딩스의 0.78, 네이버 0.74 상승이고 나머지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또 에코프로비엠이 5.64 급등, 에코프로는 11.92 폭등, HPSP 11.25 폭등, 엔캠 5.91 급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11.29 폭등, 리노공업 3.86 급등, 하락은 HLB 3.83 하락, 신성 델타 하락 2.39, 하도 요즘 많이 올라서 조금 하락 났고요. 뉴욕 선물은 6시 21분 현재 전 종목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 0.37, 테슬라 0.92, 메타 0.18, 애플 0.02, 마이크로소프트 0.04, 아마존 0.21, 구글 0.68, 7종목이 다 한결같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쯤에도 소폭이라도 상승될 걸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뉴스, S&P 500 실적 호조에 힘입어 5천선 근접, S&P 500 주당 순이익 EPS 전년 대비 6.1%나 양호, 예상은요, 시장 예상은 1.2% 생각했는데 5배나 6.1%나 주당 순이익이 증가했답니다. 정말 미국은 경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 디스인플레이션 환영, 플러스 높은 연착륙 기대, 플러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소프트 랜딩 경기가 지금 견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무역 적자가 7,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나 축소됐다 하고요. 중국에서부터 그 수입이 많이 줄었답니다. LG화학, 미 GM 25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 전기차 500만 대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분량. CEO 메리 바라가 방한했는데요. 이 뒤에는 값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실제는 값을 좀 깎아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GM이나 포드는 전기차가 지금 마진이 안 나고요. 생산할수록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다 납품을 해야지 지금 GM 포드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이상인데요. 솔직히 GM 포드가 2035년까지 회사가 지탱할 수 있을런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목, 뉴욕 22층 건물이 텅텅, 커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포. 왜 금융문명 탈출인데 이 얘기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 시대는 지났다고 제가 작년부터 저작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용산을 어떻게 고층 개발하고 시내 건물이 저렇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성장은 저금리 저성장, 앞으로 저물가 시대가 오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재택 반, 회사 반 출근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옛날같이 제조업이 아니고요. 거의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시대에는 많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요. 그전에는 10사람이 할 것이 한 사람이 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1년 걸릴 것이 몇 초에 계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를 많이 주고 럭셔리한 사무실까지 주면서 굳이 채용을 하겠습니까? 오직 기업은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금융문명 탈출해서 우량 기업에 투자한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는 그냥 취미가 아니고요. 그냥 투자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지금 꼬막 빌딩이나 건물 가지신 분들 앞으로 혼날 거고요. 저도 지금 아파트가 넓은데 큰 아파트 1번 따라갈 겁니다. 반토막 날 것인데 저도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파트를 줄인다는 것, 반토막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아파트가 80억이니 60억이니 40억이니 반포나 이 압구정, 강남,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동네 어떤 분은 500억짜리 빌딩을 팔고요. 삼성전자 주식으로 몽땅 투자해놨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그 양반은 통찰력 있고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강남에 건물이 이익이 많이 나는지 알았더니 임대료 있고요. 공실료 나오고 또 은행 대출에서 빌딩 사가지고 이자 주고 나면 겨우 한 3%나 남으면 다행이랍니다. 복덩방비 줘야 되고요. 들락날락하고 공실료하고 골머리 아픕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제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가 사전에 조금 바람머리를 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 치솟고 가격 급락, 오피스 종말은 현실. 오피스 종말은 현실. 은행 대출 부실화 우려 확산. NYCB 주가 1주세 60% 폭락. 빌딩 회사 이름 얘기입니다. 일본 유럽 은행으로 위기 번져. 전월 금융위기 징조는 아니야. 파월. 연준 의장 파월이 아직 금융위기 징조는 아니라고 일단은 안심을 줬습니다만은 앞으로 중국은 부동산으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미국 오피스 가격 1년 새 25% 급락. 1. 오피스 25% 급락. 2. 아파트 12% 급락. 3. 물류창고 11% 급락. 산업시설 1% 하락. 쇼핑몰은 플러스 1% 상승. 오피스, 아파트, 물류창고 등이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미국, 일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주식에 투자하시고 함께 우리가 꼭 경제적인 안정을 이룹시다. 부동산은 앞으로 옆에 쳐다봐도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대가 아니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를요 오래 해보고 또 영업을 오래 해보고 또 금융을 오래 생각을 해보니까요 70대 중반이니까 나도 모르게 동물적인 감각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저는 현실적인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대항공에서 영업본부에서만 지금까지 한 44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왜입니까? 자동차를 사는 거래처 사장님들, 회장님들, 고객분들을 다 별의별 공무원, 교사, 군인,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다 만나보기 때문에요. 그 직업군들 또 사업별 그 현황이 어떤지 제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가 접촉하는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보십시오. 2022년 1월은 15.7%, 8월은 14.8%, 작년 23년 1월은 16.6%로 상승해서 작년 6월은 17.1%, 작년 12월은 18.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실률이 20% 나와보면요, 그 건물 운영 못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요. 3. 겉으로 보기엔 웅장하고 번쩍번쩍하지만 속 사정은 다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로 가득 찼던 사무실은 지금은 텅 빈 경우가 많습니다. 6일 오후 뉴욕의 한 부동산 개발 개발업자는 명품 거리인 뉴욕 5가의 줄지어 선 빌딩 등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걸어다니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 1층 식당, 카페 등에 있어 북적여 보이지만 정작 그 위에 들어선 사무실은 상당수 공실이
것이다. 맨해튼의 유명 빌딩인 플랫 아이언은 현재 완전히 비어있다. 원래 사무실로 쓰던 22층짜리 이 건물은 2019년 마지막 임차인이 떠나고 4년가량 비어있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재택근무도 트렌드. 올해 미국서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720조나 됩니다. 그래도 미국은 양반입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4.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일본, 유럽으로 번졌다. 파월 연준 의장 수년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 팝 이칼 전문은 오피스 종말 아포칼립스는 현실하면서 결국 철거되거나 개조되는 부동산이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안주연 기자 보도이며 뉴욕 특파원 윤주연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건물들이 공실률이 치솟고 있고요. 맨하탄의 그 번쩍번쩍한 22층이 4년간이나 텅 비어있다 합니다. 일본과 유럽에도 추세가 번쩍하고 있고요. 중국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부동산은 안전할까요? 미국도 공실률이 치솟고 아파트 값도 내리고 빌딩 값도 내리고 일본도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중국은 뭐 대책이 불가할 정도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건물과 아파트는 인구도 줄고 경제도 잠재 성장률이 뭐 2030년 제로라는데 그리고 디지털 로봇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로봇이 뭐 사무실 필요합니까? 공장에만 있으면 되고요. 그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식도 우량 주식으로 쏠림 현상이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자는 호박처럼 더 굴러서 부자가 되고요. 정보나 지식이 없는 서민들, 가난한 사람은 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와 함께 오직 금융문명 탈출하여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 주식,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량 주식,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신 분이 가지시는 좋은 주식을 한 주, 두 주 사 모아서 우량 기업과 함께 동업하는 길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도 아닙니다. 아파트도 아닙니다. 이제 빌딩도 아닙니다. 이제 무슨 니츠니 무슨 그런 거 절대 부동산자가 들어간 것은 안 됩니다. 오직 현금하고 맞바꿀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초우량 주식.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이 20종목도 그저 면밀히 우리가 항상 관찰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를 꼭 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급변하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금융문명 탈출하셔서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꼭 우리 미래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4일 날 둘째 아들 손자를 봤는데 제가 아이한테 내가 주식으로 펀드로 100만 원을 선물하겠다 했더니 설을 안 주더니 오늘 드디어 내일 설 나올 때 설해와 했더니 네 하고 답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손주한테 이름이 정헌인데 100만 원을 제가 우량 펀드 및 ETF를 100만 원짜리를 사주면 그 연 15% 하면 아마 큰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엄마 아빠가 치과 의사 둘이 다 치과 원장이니까 뭐 또 도와주고 저도 조금씩 도와주고 그래야 투자에 와서 한번 그 손자도 좀 시범적으로 좀 부자 되도록 하고요. 앞으로 혹시 손자를 더 낳고 오면 다 무조건 100일 때 100만 원씩 내가 우량 펀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아주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아들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일찍이 준비한 사람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철 TV입니다. 금융 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셋째, 폭락은 짧고 상승 깁니다. 넷째,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는 인류 8대 불가사이며 원자탄보다도 폭발력이 강하다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올가의 흥미로운 보도, 초기 $1,000 투자 후에 복리 8%로 매달 $200씩 45년 투자하면 100만 장자 부자가 된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하루에 커피 3잔 먹을 거 1잔 먹고요. 술 줄이고 담배는 과감하게 끊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가계부를 써서 매달 수입 지출을 꼭 분석해서 전략 저축해서 하루에 10,000꼴, 한 달에 30만 원씩만 IRP 개인 연금 저축 펀드에 투자하시면 정부에서 연 15% 400만 원 이상을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요. 세액 공제 15%에 또 10% 상승 예상해서면 25% 수익이면은 미국 8%에 200불보다도요 30만 원씩 꾸준하게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일찍이 적은 돈으로 꾸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100세, 120세 수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이제 장기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미국의 남부의 어느 주에서 92세 별세 전에 유명한 분이 탄생했었답니다. 리드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주유소 작은 코너에 허름한 곳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 평범한 청년인 리드는 25년간을 그 주유소 한 켠에 조그만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공에서 은퇴해서는 75세까지 고향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38살에 가족들과 함께 자그마한 방 2개짜리 집을 장만해서
아주 검소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티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십 년 전에 100억을 고향 시청과 도서관 등 기관에 기부를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놀래서 탁 신문 기사가 나갔는데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 쥐꼬리만한 봉급을 매달 한 달도 빼지 않고 75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꾸준하게 우량 주식을 조금씩 투자를 했는데 그게 큰 거금이 됐다 합니다. 시골에서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리드 할아버지가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오직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저 적은 돈을 꾸준하게 투자해서 한 번도 팔지 않고 그렇게 근금 전략에서 큰 돈을 기부했답니다. 시청자 우리 대한민국은 중학교 이상 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니드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유튜브와 인터넷과 핸드폰 등 없는 이 정보가 없고요. 책방마다 그냥 재테크니 주식 투자니 쌓여 있는 것이 정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식 투자에서 니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또 제가 분당에 영락교회 92세 지금 작년 91세죠. 장로님을 고명한 장로님 찾아왔는데 그분은 화가시고 또 서예가신데 성경책을 붓으로 계속 필사하신 분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사업을 크게 하셨죠. 저를 불러서 유튜브 하는데 꼭 해줄 얘기가 있어. 그 내가 48년 전에 대한재보험 천주 주식을 사서 묻어놨는데 지금 매년 수천만 원 배당이 나와서 아주 균형을 잘 쓰고 있어. 삼성전자나 현대항차 이런 좋은 주식 쉽게 망하지 않을 거야. 주식 사서 그냥 묻어도 그러면 큰 돈 돼. 그렇게 저한테 참 격려하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적은 돈으로 아껴서 한 달에 30만 원씩은 꼭 노후 준비하시고요. 또 국민연금 드시고 또 근로자는 또 회사원은 퇴직연금 저축에 꼭 당연히 가입하신대요. 그걸 그냥 은행 신탁에 맡겨놓으면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디폴트 옵션 제도를 윤정부에서 실시해서요. 누구든지 우량 펀드로 지정해주면 그 펀드로 장기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80년에 401 K를 가지고요. 회사에서 17%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9%를 또 월급에서 함께 투자해서 26%를 은퇴할 때까지 꾸준하게 펀드, 주식에 투자해서 누구나 은퇴하실 때는 100만 장자 이상 부자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은퇴자들이 다 100만 장자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50, 60세 되면 이제 노후 준비한다고 헐떡벌떡 하다가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가지고 베팅해서 다 날려본 수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치킨집을 한다 뭘 한다 그래가지고 경험 없이 그저 날립니다. 인테리어 하나 하고요. 또 뭐 준비하고 오면은 최소한도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장사가 쉽습니까? 몸에 배서 평소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장사할 수 없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나고 속이 쓰리고 속이 아프고 자존심 상해도 그걸 참고 이기는 습관이 돼 있어야지. 뭐 대기업에 임원하고 이런 분들 또 뭐 공무원 뭐 나름대로 그래도 중간 간부 이상한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거기에 비유 맞추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우리가 일찍이 첫돌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시작이 절반입니다. 꼭 우리 모두가 첫돌에 100만 원만 어린이 펀드 가입해 주면 누구나 60세 5, 100세 163억이 됩니다. 꼭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적은 돈으로라도 첫돌 때, 돌잔치 할 때 먹고 마시고 잔치 끝내지 마시고 꼭 어린이 주인공을 위해서 그 돈을 우선적으로 펀드에 가입해 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워린 버핏은 11살 때부터 투자해서 94세까지 팔지 않고 복리로 폭발로 최고 부자가 될 거예요. 모두가 폭락할 때, 공포로 떠날 때 주식을 싸게 살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고 묻어뒀답니다. 또 워린 버핏은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무조건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주식은 한 번 투자하면 장기 보유하라. 유럽의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툴라니는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라. 그만큼 아끼라 말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즉 깔아뭉개고 앉아있으라 말입니다. 장기. 정남철 TV가 드리는 말씀 첫째, 주식 투자는 기술 단타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초량 주식에 유능한 경영진과 함께 한 주 두 주 꾸준히 사 모아서 주인이 돼서 동업하는 사업가가 됩시다. 둘째는 급비사등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필경 쪽박을 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순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저와 함께 그저 일찍이 손자 때 첫돌부터 100일부터라도 일찍이 적은 돈으로 한 10만 원, 100만 원부터라도 일찍 시작하시고요. 늦었더라도 은퇴자도 주부도 군인도 교사도 공무원도 회사원도 은퇴자도 우량 주식이 한 주 두 주 꾸준하게 사 모으시면 분명코 수익이 나고요. 우리가 부자인데 우리 자식이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적은 부자 된다면 손자는 큰 부자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융문명 탈출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금융을 알고 경제를 알고 경영을 알고 세계 혁신과 변화를 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투자, 즐거운 투자, 행복한 투자를 함께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